국무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현지 그리고 홍콩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워싱턴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위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떤 의도로 풀이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금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중국을 반드시 견제해야겠다라는 뜻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8개월 만에 나온 대중국 종합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에 중국 전략을 내놓고 아시아 순방을 다녀와서 동맹들을 규합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달 초에 블링컨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6일로 이 발표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순방 뒤에 이 중국 전략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해온 대중국 전략과 정책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국을 직접 바꿀 수는 없겠지만 중국 주변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 다시 말해 중국을 고립시켜 중국의 선택 여지를 좁게 만들어서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 오커스, 아이팹,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이런 연설을 한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큰 위협이다라고 밝히고 시진핑 중국 주석 치하에서 중국 공산당이 더 억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전쟁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발끈을 했고요. 미국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발전을 억압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예, 각국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6월 1일에 여러 일들이 겹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방 선거가 있고요. 중국에선 상하이 봉쇄령이 전면 해제되죠. 미국 시간으로 1일은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연준 페드의 자산을 줄이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MBS에 재투자하지 않는 형태로 매달 475억 달러씩 자산을 줄이게 됩니다. 9월부터는 그 한도가 월 최대 99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흡수되겠죠.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지만 실제 시작이 되면 긴축 발작, 긴축 팬트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5,200달러만큼의 양적 긴축이 되게 되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 효과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2018년 때 긴축 때보다 더 빨리, 더 큰 규모로 진행된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1일엔 또 페드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대표적 비둘기파인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인플레 정점론 같은 현 상황,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두 사람의 얘기를 잘 비교하면서 들으면 파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선 고용 지표를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고용 시장은 파월 의장 말대로 노동 수요가 많아 탄탄한 편인데요. 신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실업률이 개선될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전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죠. 노동 수급 불균형이 얼마 정도 해소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장 큰 관심사항이겠죠. 그런데 고용 지표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좀 더 일찍 경기 침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구매자 지수인데요.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1일에 미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하루 전날 중국 시간으로 31일에 중국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입니다. 고용과 PMI 같은 각종 지표가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